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뱅크런 사태를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금융권에 심각한 부실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면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한꺼번에 은행으로 쇄도하는 뱅크런은 금융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욱 의아한 점은 이 비상대책이 발표되기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대규모 자금 공급을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금융시장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중앙은행이 이토록 모순적이고 다급한 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것인지 추적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위태로운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수단은 바로 환매 조건 부채권, 즉 RP 매입이라는 특수한 금융 기법입니다. RP 매입을 쉽게 설명하자면 비싼 물건을 담보로 잠시 맡기고 돈을 빌린 뒤 나중에 이자를 붙여 다시 사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주일 뒤에 꼭 갚겠다며 돈을 빌려놓고 갚을 날이 되자 이자 낼 돈이 없다며 더 큰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겉으로는 단순한 단기 대출의 연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갚지 못할 악성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의 RP 잔액 통계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 5조 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4분기에는 무려 5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유동성 공급 규모가 13배나 늘어난 것은 현재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틸 수 없는 위급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12월 8일 발표된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은 시장에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통화 승수 효과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 통화 1조 원은 시중은행을 돌고 돌며 약 14배의 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킵니다. RP 잔액과 국채 매입액을 합산하여 경제적 파급력을 계산해보면 시중에는 무려 11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셈이 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80조 원 이상의 돈이 시장에 공급되었는데 이는 강남 아파트 전체를 매입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경우 금리는 내려가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올라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2025년 강남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의 힘으로 급등했지만 주식시장은 반응하지 않았고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치 가게 주인이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데도 손님들이 가게가 망할 것을 걱정해 웃돈을 주고서라도 물건을 미리 챙기려는 패닉 상황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보며 내부에 숨겨진 심각한 부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위험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한국 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한국 경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위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적 움직임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더 큰 금융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경제적 난맥상의 중심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이 현재는 죽지도 않고 살아 움직이는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암 환자에 비유하자면 2022년 당시에는 초기 단계였기에 간단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고통스러운 수술 대신 진통제를 처방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암세포는 온몸으로 전이되어 이제는 수술조차 불가능한 말기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PF 대출 시장은 정확히 이 말기 암 환자와 같아서 적절한 치료 시기인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2022년 부실 초기 단계에서는 담보로 잡은 땅만 팔아도 원금 회수가 가능했고 구조조정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시간을 끄는 선택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시행사들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느라 자본이 잠식된 깡통 상태가 되었고 땅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은행이 쏟아부은 8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유동성은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이 좀비 기업들의 연명 치료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상황이 악화된 것인지 이해하려면 둔촌주공 아파트 사태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주행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은 전쟁이 났다고 방공호로 대피하며 방어태세를 갖추는데 우리만 괜찮다며 파티를 열고 샴페인을 터뜨린 격입니다. 단기적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고 건설사들은 한숨 돌리며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강남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고 부실한 PF 대출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쓴 약을 먹어야 할 타이밍에 달콤한 사탕만 먹은 결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부실덩어리였던 리먼 브라더스를 과감하게 파산시키며 썩은 살을 도려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반면 2025년의 한국은 모든 것을 다 살리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재앙을 키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통제에 중독되어 병을 치료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만성질환 환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3가지의 고통스러운 대수술을 즉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구조조정 단행으로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날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좀비, PF 사업장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더 이상 소중한 공적 자금이 밑빠진 독에 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약처럼 불어난 RP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을 멈추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술을 끊으면 쇼크가 오듯이 1년에 걸쳐 서서히 지원을 줄여나가며 시장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현재 PF 부실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숨김없이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듯이 투명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보를 감추고 뱅크런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은행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소방관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갑자기 다급한 표정으로 소방 호스를 점검하며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화재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가올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앞에는 2가지의 운명적인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구조조정을 미루고 버티는 경우로 2026년 상반기에는 겉보기에 평온한 폭풍 전야가 찾아올 것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한국 채권을 사들이면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넘겼다고 안도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까지 털어먹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2026년 하반기가 되면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마저 바닥나고 이를 눈치챈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시작됩니다.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500원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2027년에는 억눌러 왔던 PF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환율은 600원을 넘어 700원까지 치솟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극심한 생활고가 사회 전반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지금 당장 고통을 감수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분명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겠지만 이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필연적인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PF 대출을 부실 처리하고 3개에서 5개 정도의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하락하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하반기가 되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단력을 지켜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드디어 문제를 덮지 않고 해결하려 한다는 신뢰가 회복되면서 떠났던 외국 자본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동치던 금리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치솟던 환율도 400원대 안정권으로 진입하며 경제는 균형을 회복할 것입니다. 2027년이 되면 비로소 한국 경제는 거품이 제거된 튼튼한 기반 위에서 정상화 궤도에 올라 재도약할 준비를 마칩니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들이 망가진 기업들이 내놓은 싼 땅과 자산을 매입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생태계는 좀비 기업이 아닌 건강한 기업 위주로 재편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내하고 수술을 받느냐, 아니면 미루다가 나중에 50%의 재앙을 맞이하느냐의 선택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정답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즉시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불가피한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대선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코앞에 닥친 경우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최소한 현재의 RP 매입 규모라도 동결하여 부실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즉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 예외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내부 위기와 동시에 터져 전 세계가 함께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 속에서 한국만 홀로 독하게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행했다가는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되 명확한 구조조정 타임라인을 시장에 제시하여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외 상황은 북핵 위기 등 안보 이슈가 터져 경제적 충격이 안보 위기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논리보다는 생존 논리가 우선하며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총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고 시장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표는 시장의 신뢰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체온계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의 위험 임계점은 5%로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만약 금리가 4%를 넘어서면 아직 안전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즉시 전체 자산의 20%를 달러로 확보해야 합니다. 금리가 5%를 돌파하는 순간은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이므로 달러 자산 비중을 30%에서 40%까지 공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만약
17%마저 뚫린다면 이는 비상사태를 의미하므로 국내 자산을 정리하고 해외 자산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이자 우리 생활과 직결된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의 위험 구간은 1차 경고 1, 500원, 2차 경고 1, 550원, 그리고 위험 구간인 1, 600원 세 단계로 나뉩니다. 환율이 1, 500원을 돌파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당장 필요한 생필품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1, 550원을 넘어서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고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마침내 1, 600원까지 돌파한다면 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고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지표는 앞서 언급했던 한국은행의 패닉 수준을 보여주는 RP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잔액입니다. 평소와 달리 RP 잔액이 월간 기준으로 2조 원 이상 급격히 증가한다면 이는 금융시장 내부에서 돈맥 경화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증가폭이 3조 원을 넘어선다면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유한 부동산의 매도 타이밍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만에 5조 원 이상 폭증한다면 이는 시스템 붕괴 직전의 비상 상황이므로 모든 투자를 멈추고 현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여 보내주는 선행 신호이므로 매일 아침 습관처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마지막 구원 투수인 국민연금이 채권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들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보유 비중이 25%를 돌파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받아줄 곳이 없어 연금까지 동원되었다는 절박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표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경고음인 뱅크런의 전조 증상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 이탈 급증, 뉴스, 저축은행 부실설, 금융감독원의 긴급 점검 발표가 들린다면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는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예금을 즉시 인출하여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야 안전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과 달러를 준비하고 장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바로 망설임이며 남들보다 한 발 늦은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PF 대출이라는 암세포는 자라나며 금리는 계속 오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대가는 참혹하여 2027년쯤 당신의 소중한 자산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30% 이상 증발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오늘 당장 경제 계기판을 점검하며 다가올 파도에 대비해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 자산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부를 획기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남들보다 먼저 달러를 사들인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라인 112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예지력이 아니라 남들보다 딱 6개월 먼저 움직이는 실행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되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지옥문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긴급 여신제도 도입 발표는 우리에게 안전벨트를 매라는 마지막 안내방송일지도 모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지붕을 고치고 식량을 비축하는 가장의 마음으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으며 바로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제는 여러분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불을 비추며 함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